현무 6. 신기술 50달 연속 발사 다탄도. 한국 핵무기급 현무 -6 개발 성공. 세계 1위. 수소 압력탄. 미친 폭발력. 군이 내달 1일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만 AT 넘는 괴물 미사일 현무 -5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군이 국군의 날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관련 무기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며 현무 -5도 후보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군에서는 이 미사일을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이 공개된 적은 없다. 외부에서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 순서에 따라 현무 -5라고 추정해서 부르고 있다. 현무 -5의 탄두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며 파괴력이 전술에게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 KMPR 위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군은 2022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KMPR을 설명한 뒤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 면서 해당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다. 이어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로 지칭된 무기가 공개되기도 했다. 탄두 중량이 2T가량인 현무4로 전해졌지만 이동식 발사대 T1의 발사관 캐니스터를 얹은 탓에 미사일 실물이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번에 현무 -5 실물이 나올 경우 대외적으로는 첫 공개다. 이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4.5T짜리 고중량 탄두를 달았다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탄두 중량이 배에 가까운 고위력 미사일 실물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도발 시 대량 응징과 보복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 괴물 미사일 공개, 정찰 능력 과시회.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 약 70kg과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방문한 것을 북한 당국이 공개한 의도는 대외적으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위식한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무겁고 더 강력하게 남북 간 괴물 미사일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앞서 북한은 4.5톤짜리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이 2배에 가까운 고위력 미사일 실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남한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북한은 지난해 쏘아올린 정찰위성의 성능까지 재차 강조했습니다. 숭례문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서울 도심에 각종 무기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년 만에 부활한 시가행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 시가행진에서 단연 눈에 띄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대량 응징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탄두 중량만 8톤이 넘어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현무 -5 본격 양산에도 착수했습니다. 현무 -5는 지하 100m 이상의 갱도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어 수십 발 정도면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에 고중량 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북핵에 대응해 추진해온 미사일 개발 방식입니다. 우리 군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에 현무 -5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진에선 이동식 발사대에 발사관을 얹은 탓에 현무 미사일 실물이 외부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도 특이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 내륙을 향해 날아가더니 목표한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북한은 4.5톤급 초대형 재래식 탄도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명칭은 화성포-11-4.5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미사일은 사고 위험을 감안해 바다를 향해 쏘는데 목표 지점을 내륙으로 설정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 주장대로 정말 4.5톤급 탄도 장착이 가능한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한미 군 지휘소 등 지하시설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종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북한판 괴물 미사일로 부를 만한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어 24시간 한미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9월 23일 10시 3분 10초.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버몬트함의 부산항 입항 시간을 분초 단위까지 특정해 밝혔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쏜 군사위성 만리경 1호의 감시 정찰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촬영 사진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미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다는 점에서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에선 1년에 한 번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는데요. 앞서 유엔 총회 파견 가능성이 제기됐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뉴욕이 아닌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유엔 총회 일반토회. 내년 1월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지정학적 문제를 나열했지만 취임 이후 매년 포함했던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 관련한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신 북한 문제에 대한 성토는 안보리 회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뉴욕 방문 첫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소화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한미일 3국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월 수교한 이래 한 쿠바 외교장관 회의도 처음 열렸습니다. 특히 양국은 올해 안에 상대국의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쿠바는 그간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중남미 지역 외교의 거점 역할을 해온 만큼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최 외무상은 뉴욕 대신 브릭스 여성 포럼 행사가 열린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브릭스는 미국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 협의체입니다. 북한이 다자 협의체에 참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간 북한은 유엔을 제외한 다자 협력체에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정도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브릭스 참여에는 러시아도 한몫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성사될 경우 국제사회 외톨이인 북한의 행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등의 비난을 가하면서 미국이 동맹을 결성해 진영을 나누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3. 푸틴. 핵교리 개정하고 실제 행동할까? 전문가들, 가능성 낮아. 27일, 현지 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여러 전문가들은 푸틴이 지난 25일 언급한 핵교리 개정안을 두고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평했다. 푸틴의 주문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 비핵 보유국,
각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지원국 또한 러시아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항공기, 무인기, 드론, 대규모 발사를 시작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요약된다. 이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만 않았을 뿐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고 최근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장거리 타격 미사일의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높여갈 때마다 핵교리 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협해왔으나 실질적 이행은 없었다. 이번에는 푸틴이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에 나섰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핵교리가 개정되더라도 그렇게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유럽의 한 고위군 관계자는 AFP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푸틴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은 올인 했다며 따라서 그는 확전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했다. 미국 퍼프츠대 플래처 스쿨의 객원연구원인 파벨 루지는 푸틴의 위협이 여전히 공허하게 들린다면서 러시아는 전 세계가 러시아 핵무기를 두려워하게 만들 방법을 미친 듯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알렉산더 크람치키는 문구가 의도적으로 모호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군부, 정치인,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다. 왜 아직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묻는 일반인들의 질문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고 짚었다.